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번호 032670입니다. 자, 제가 두산인프라코어 예비 입찰을 하기 전부터 우선 중공업이랑 함께 열심히 3개월가량을 달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저보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3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밥캣 얘네들이 매각을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소식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산인프라코랑 예비 입찰을 진행하기 전부터, 연기가 되기 전부터, 예비 입찰 연기되기 전부터 두산인프라코 한 9월 달부터 제가 3개월 가량을 계속 브리핑을 좀 드렸었어요. 예비 입찰이 또 연기가 됐었고, 예비 입찰이 또 이제 진행이 됐고, GS건설이 갑자기 들어오고, 지금 스쳐가는 지난 3개월간의 그런 좀 그동안 좀 분석을 해왔던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3시간 동안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분할을 하고 두산 밥캣이랑 합병을 시킬 수도 있고, 이걸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3개월 전부터. 자, 매각 금액이 1조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분 윤진남님, 좀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찌라시든 M&A든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실 수도 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다음에는 좀 섭섭하긴 합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하긴 해요.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노력들, 브리핑을 드렸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일부 다른 분들 계속 꾸준히 봐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송주상님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대본 소송이 3심 중 2015년도 시작, 서울고법이 1심 대기 중 2018년. 근데 왜 소송 패소 비용이 1조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서울고법 1심 대기 중이 7천억 소송인데 시작도 안 한 재판에 대한 이자를 벌써 계산하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 나면 서울고법 재판 시작인데 알려주세요. 왜 1조라고 하는지. 자, 왜 1조라고 하는지 저는 일단 제가 변호사가 아닌지라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법원이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를, 2심은 FI 손을 재무적 투자자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내년 초로 예상된 대법원 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최대 1조 원 가량의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최대라는 금액이 소송 지연 이자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최대 1조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 막상 결과가 나와야 1조인 거라고 확정이 돼야 아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예상치가 최대 1조 원이다 라는 부분에서 쉽게 기사들이랑 통해서 저 또한 1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협상자 선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DICC 소송에 따른 우발 체부 문제다. 자, 여기 재무적 투자자 7,093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소송 상고심을 다투고 있는데,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발부채 규모의 확정에 떠안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후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수 후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식 매매 계약을 맺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몸값도 걸림돌 중에 하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프라코어 입찰 가격은 8천억에서 1조 원 수준. 근데 이제 8천억 원 수준을 좀 제시를 했다고 하죠. 두산그룹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최소 7,093억 원을 주고 외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의 지분 20%를 되사와야 되고, 여기에 지연 이자 등을 더할 경우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써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8천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본입찰 가격이 8천억 원인데 현대가 써낸 가격이 8천억 원, 좀 상위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1조 원을 주면은 마이너스 2천억 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1,900억 몇 조 되겠든지 한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을 거론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연기 가능성들,
사실 매각이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제가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M&A가 쉽지는 않아요. M&A 특성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리고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두산그룹은 당초 KDB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압박으로 팔았다. 두산중공업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DICC 우발 체부 우발 부채 소송의 결론이 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력 계열사는 인프라코어 매각에 서둘러 나선 바 있는데 이거는 산업은행의 압박 때문에 자구안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매각을 이거를 지금 우선 좀 연내라든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산업은행에서 강제로 두산인프라코어를 팔게 만들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 DIC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본입 차례 흥행에 참패한 데다가 이대로 무리하게 매각을 당연할 경우 되레 인프라코어를 헐값에 매각하는 꼴에 부닥치게 된다. 만약 두산이 패할 경우 유입되는 현금은 제로나 마찬가지다. 3조 원의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제가 이거를 최소한 2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찌라시라니요. 찌라시. 제가 얘기하는 게 찌라시가 아니라 저는 이 기사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퍼즐들을 좀 모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럴 가능성들이 있다 말씀을 드린 것들이지 이거를 그냥 찌라시로 치부를 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저는 또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DICC 가격을 써내라. 재판에 두산 그 중국 법인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8천억 이상 1조 이자 포함해서 1조는 너무 부당한 가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기사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자 두산 입장에서 여기에서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과정에서 원무자가 써낸 가격이 당시 제3자의 가격을 대체할 시장가라는 식으로 법원에 주장을 해가지고 여기 좀 이 지분의 20% 가격을 비싸게 써낼 경제적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발 채무가 문제가 패소를 하거나 불거졌을 때 두산이 보전해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추기 위해서 이거 인수금액이 인수 후보들이 제출한 DICC 가격을 재판부로 내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원매자들이 원하는 가치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이라는 금액은 지연 이자가 붙은 금액에서 시장에 거론되는 1조 원은 너무 조금 억측이다. 너무 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재판이 결론이 날지 안 날지를 보고 언제 날지 그런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시간은 좀 끌자라는 그런 의도인 거거든요. 자, 1차는 끝났는데 우선 협상자 발표. 아직 두산인프라 세주인 선정 진통. 자, 일단은 저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다. 이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연내에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고 이런 마지막 자구안에서 두산이 사실 적극적으로 팔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전의 영상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잘못은 없다, 네 잘못은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두산의 의지 그런 부분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은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 그런 건 입장 차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도 2010년 이후에 판매량이 최대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두산 입장에서도 보내주기는 이 헐값을 받고 보내주기는 싫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무적으로 우리 부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채권에 돈을 갚기 위해서 1조 2천억을 빌려달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지금 당장 연내에 바로 매각을 하지 않아도 조금 여유는 좀 있는 상황이에요. 숨통이 트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자, 근데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자, 매각이 진행이 되는 것만 꼭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PER이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팔리는 거야, 안 팔리는 거야? 계산이 안 되니까 지금
팔리는 건지 안 팔리는 건지 계산이 안 되니까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일 모레 우선 협상자 선정을 했다,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M&A의 특성 자체가 기대감이 다 빠지면은 관련 소식들이 나와주고, 길게는 4년 5년 동안도 이 소식이 M&A 관련 진행이 좀 될 수가 있는 게 M&A예요. 본입 차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자, 본입 차례 진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무조건 다 팔릴까요? 아닙니다. 협상에서 제대로 좀 이제 잘 맞지가 않다 그러면 파기를 하고, 그리고 최우선 협상자랑 본입차를 해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본입차를 통해서 최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불발이 되면 차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게 유진이 되겠죠. 이게 현대가 되겠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현대건설이 아니라, 자, 두산건설. 참고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러지고 다시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 근데 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물론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좋은 종목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군침을 흘리는 기업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에서 두산건설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염두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항상 가능성에 준자를 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보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M&A 같은 특성이 원래 좀 그렇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기업의 본업에 대한, 이 기업의 가치, PER이 7배밖에 되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불확실성,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전망치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불확실성,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 기업을 볼 수 있는 게 실적만 남았다, 이제 매각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또 우호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슈몰이는 충분히 됐거든요. 사람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떤 기업인지는 다 알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A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의 근본적인 원인, 자,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송이 패소가 되고 뭐 승소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지만, M&A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지분에 대한 경영권 이런 부분들의 가치가 부각이 돼가지고 이 기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M&A 해가지고 매각이 불발이 되든 매각이 되든 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만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주목을 하면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자, 뭐 추후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 협상자가 뭐 내일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새벽이라 밤이라든가 뭐 우선 협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저도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뭐 지금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매각이 불발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를 좀 지워야 되는데, 매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직접 무료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부 보면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2월 4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댓글로 대우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엔 TNR 바이오협회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 현재가 122,200,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협회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협회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 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오PNC 1분봉 차트다. 추천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협회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천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익률들도 이렇게 좀 나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좀 종목을 안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